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웨이 시애틀 지점의 이종근 지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종근입니다. 네, 한 해가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만났고요. 열심히 네. 한 해 동안 코웨이 이적에 보급하기 위해서 뛰셨는데 남다른 그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또 LA에서 시애틀 지점으로 발령받고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우리 또 라디오 한국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또 시애틀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이 또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해마다 한 200% 이상씩 계속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 그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저희가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고객님들께서 또 믿고 신뢰해 주시고 성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런 결과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연말연시 이제 새해 덕담도 벌써 나눌 때가 왔는데요. 그렇죠. 네. 다들 이제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건강하세요 인사는 꼭 빠뜨리지 않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건강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네, 아무리 맞습니다. 돈이 많은들 모르겠습니까? 네. 이제 누구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다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건강에 관한 한 대한민국 1등을 넘어서 세계 1등을 자랑하는 코웨이 지점장이 이제 오늘 오셨는데요. 네네. 그 새해 인사하면 저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통 만수무강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맞아요. 만수무강.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또 건강하게. 사실은 이제 오래 사시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사시되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한국에도 그 기대 수명, 소위 말하는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이라는 나이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보통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맞아요. 여성분들이 보통 83세, 4세까지 평균 수명이 나오고 기대 수명이 남성분들이 한 78세 정도 나오는데 건강 수명, 건강하게 사시는 수명은 약 거기에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 한 10년 정도 세월은 병치레를 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게 보통 통계죠. 맞아요. 사실은 오래 사시는 장수하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무병장수가 키워드가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병장수. 요즘은 이제 언젠가는 짧고 굵게 살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요, 그 길고 굵게 살자. 그런 목표로. 그렇죠.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오래 사실 수 있고 또 굵게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노인회 여기 상록회 노인회 보면 120명여 명 노인 어른들 중에 거의 70% 이상이 80, 90대. 그러세요. 그렇답니다. 저도 놀랐어요. 60대도 가면 청년이에요, 거기는. 그렇죠. 70대도 몇 명 안 되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그만큼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역시 이제 그런 건강 얘기하다 보면 이 환경 오염, 수질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수질 오염, 대기 오염, 공기 오염 이런 것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런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이 요즘 세상의 이제 그 현실인데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중요한지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시애틀 지역은 물이 좋으니까 그냥도 마실 수 있으니까 수돗물도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기 시애틀 최고지. 공기가 좋다. 사실 맞는 얘기 같지만 또 지점장님이 보시기에는 시애틀의 공기 상태, 대기 오염 정도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네. 심각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주 정부를 상대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물과 공기가 좋다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그 수돗물은 저희가 배관 쪽 말씀을 드리듯이 공기 오염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실내 공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시애틀은 통계적으로도 보면 실외 공기, 소위 말하는 대기 오염 상태는 미국의 많은 대도시 중에서 사실은 좋은 곳으로 상위권에 들어가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물론 계속 오염도는 증가하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오염물질이 더 많아지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깨끗하죠. 네. 뭐 여러 녹지시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가지실 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생활하는 건 대부분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신다는 거고. 그게 문제죠. 네. 실내 공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오염 인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실 수치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라면 그 저희 청정기 제품에 보면 대부분 다 오염도가 색깔로 보여지는 센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정에 이제 고객분들께서 주문하셔서 설치를 한번 하러 가면 대부분 그게 빨간색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청정기가 작동을 하고 수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맑아졌습니다. 공기가 맑아졌습니다라는 파란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고객분들도 아, 이 정도였어?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실내 공간에 뭐 가정이든 내진 직장이든 그 생활에 뭐 수십 년 이상 거기서 공간에서 사셨기 때문에 오염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질병으로 생각하면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니까 네. 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지. 네. 오히려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이 집에 좀 쾌쾌한 잡냄새가 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죠. 근데 사는 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밤낮 맞는 냄새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그렇구나. 민감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바깥 공기는 분명히 좋은 건 사실인데 네. 미국 내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깨끗한 네. 동네인데 안에는 항상 문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겨울은 춥다고 해서 이 문 열어놓고 한번 공기 순환을 정기적으로 하질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환기를 안 시키죠. 네, 그러다 보면 들어온 공기가 그냥 거기서 계속 있다 보면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에서 오염된 물질도 우리가 뭐 먼지나 여러 가지를 사실 안으로 갖고 들어오기만 하지. 그렇죠. 실내 공기를 환기를 시키지 않으시면 안에서 그 공기가 정화되고 깨끗해질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말하자면 우리 실내 그 주방이나 여러 주택의 상황을 보면 오염인자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미국은 카페트 문화가 있죠. 그리고 뭐 소파도 천 소파든 뭐 가죽 소파든 쓰시면서 있고 잠 주무시는 그 침실도 보세요. 매트리스. 아시지만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세균과 뭐 진드기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안 보여서 다행이죠. 진드기 수만 마리랑 내가 같이 잔다고 생각하면 못 주무실 분 많을 거예요. 전 깜짝 놀란 게 냉장고 안에도 그렇게 박테리아들이 드글드글하대요. 네, 그러니까 냉장고에도 음식을 오래 놔두면 상하고 썩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 주방이 사실은 공기가 오염되는 가장 주 요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요리하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 또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성 유해 가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는 튀김 요리나 뭔가 볶는 요리 자체만으로도 미세먼지가 기준치 실내 기준치의 약 7배에서 8배까지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들어지네. 근데 그게 깨끗해질 수 있는 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니, 더구나 신기한 건요. 그 이제 뭐 가스 오븐에다 뭐 불 피워서 뭐 하다 보면 그릴 같은 거 쓰면요. 안에 있는 공기를 또 먹잖아요.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사용하는 거죠. 좋은 산소는 태워버리고 나쁜 공기만 계속 생산해 나가니까.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뭐 속셈이야 방송 들으신 분들이 청정기 필요하니까 청정기 사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사실은 시애틀은 실외 공기가 깨끗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더 환기 환풍을 자주 시키실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고 그렇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에서 조리하시는 환경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나 미세먼지를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조리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조리하기 전 한 10분, 15분 전부터 네. 사실은 환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대기가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 게 사실은 그렇군요. 실내 공기만 생각한다면 훨씬 예.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실내 환경, 실내 공기 그 상태가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뭐 피해 중에 이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질병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유해 가스나 미세먼지, 뭐 세균, 바이러스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기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우리 피부에서 사실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접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피부 질환, 이제는 뭐 익숙해진 아토피 질환 같은 것만 하더라도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질환이 개선되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내 공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호흡기 질환을 제일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네. 피부 질환은도 사실은 먼지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내지는 오염 인자들 때문에 피부 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공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로 흡수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거는 뭐 비염이나 각만염 같은 염증들, 그리고 기관지염 같은 것도 있겠지만 네. 더 심각하고 시리어스한 건 사실은 폐 질환이나 심장 질환, 그렇겠네요. 심지어는 뇌졸중까지 실내에 오염된 물질로 인해서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